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구가 감소되면서 청소년 인구도 더불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청소년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는데요. 오늘은 전남 지역 청소년 정책들 함께 살펴보고요. 더불어 전남 청소년 지도사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남 청소년 지도사 협회 김민재 부회장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청소년 지도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청소년 지도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그에 따른 연수 기관에서 실시한 과정을 마친 자로서 주로 청소년 활동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수련 활동이나 지역 간, 국가 간의 교류 활동들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근무를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전문 직업군입니다. 네,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로 들어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네, 국가의 청소년 정책을 수반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기획하기도 하며 관련된 지역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진로 탐색 활동이나 청소년 관련된 행사 그리고 교육, 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방과 후 또는 주말 시간에 네.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청소년 하면 청소년 지도 관련된 일 하면 상담을 많이 떠올리시지만 네. 상담처럼 이제 사후 관리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게 바로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네, 이렇게 부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청소년 지도사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상에 어렵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시죠. 저희 청소년 지도사도 그렇습니다. 네. 많은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밤을 새기도 하고요. 새벽에 나와 행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지만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생각으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하루나 또는 한 시간이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한 1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전라남도에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매 순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은 한 가지는 생각이 납니다. 네. 저희 직업을 설명하기에는 20곡기를 넘어야 될 정도로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오브 더 청소년, 바이 더 청소년, 포 더 청소년의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직업인입니다. 네. 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중2병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들이 사춘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시대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특징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변화하고 있다면 요즘 세대 청소년들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2병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이 요즘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사춘기가 상당히 빨리 오고 있습니다. 중2병보다는 초고병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초고병이란 용어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되는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네. 남자 청소년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그리고 여자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사춘기가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물론 이제 인격적으로 또는 성격적으로 변하는 사람마다 다르거나 개인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최근에는 MZ 문화에 따른 청소년 현장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나이로 구분지어서 MZ로 규정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아닌 다양한 개인주의가 만든 신조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세대 갈등이 아닌 세대 공감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성이 뚜렷했던 X세대. X세대가 지금 현장에서의 관리자급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처음으로 접한 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학부모 연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접한 알파 세대가 지금 학력 인구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2병이라는 용어로 청소년들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지 않는 부분들이 아닌 시대 변화에 따른 어떤 적응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극복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보다는 공감이 더 중요한 시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초고병이라는 표현 정말 신선한데요. 네. 네, 부회장님께서 네.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청소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그 청소년들을 존중하는 방법은 이름을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책상 머리맡에 증명사진과 이름을 적어놓고 이름을 먼저 많이 불러줬습니다. 네, 제가 청소년 지도사로 일을 하면서 만났던 청소년 중에는 뭐 무질서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학교 구령대에서 댄스 연습을 하던 동아리 친구들 그리고 댄스 공연을 하면서 어른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친구들 그리고 흡연 적발 청소년으로 만나서 자원봉사를 함께했던 청소년들도 기억이 나고요. 이 목포 차없는 거리에서 바닥에 껌을 제거하는 자원봉사도 해봤고 노숙자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자원봉사 활동도 청소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싫은 티를 많이 냈고요. 네. 나중에는 집에 같이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 고충도 이야기를 하고 청소년들의 고충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좀 오래됐지만요. 제 결혼식에 청소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오, 예, 축가를 위해서 뭐 3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좀 준비를 했었고 또 음악도 편집하고 뭐 안무도 청소년들이 준비를 하고 또 군대에 가 있는 친구들은 휴가 기간을 맞춰서 이렇게 결혼식에 또 참석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전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뭐 행복을 느끼고 있고요. 이제는 그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열심히 은혜를 갚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청소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때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학교 안 청소년, 가정 안 청소년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던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었고요. 그때 청년이었던 저는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네. 네, 앞서서 부회장님께서 이 청소년 고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이별로 좀 공통된 고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세대를 구분하는 사회적인 용어죠. 이제 뭐 X 세대, 밀레니얼 세대, 알파 세대. 근데 MZ 세대시죠? 네. 저도 근데 MZ 세대입니다. 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만 MZ 세대가 15년의 기간을 MZ로 맞습니다.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MZ의 M의 시작과 Z가 만날 수 있을까? 공감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MZ 문화를 규정하는 우리들의 표현은 세대 갈등을 가장 먼저 떠올리거든요. 네. 직장 안에서의 뭐 문화, 뭐 학교 안에서의 문화, 뭐 MZ 교사, 뭐 MZ 직장인. 근데 이런 MZ라고 표현하는 거는 너무 사람에 대한 존중보다는 이제 차별적인 발언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 근래에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소년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고민한 네. 이런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네, 또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면은 사실 청소년이라는 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가장 근접하게 겪고 있는 학생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전남에서는 이 청소년 지도사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면서 관련 포럼이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회장님께서도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전남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고, 저희가 이번에 포럼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실은 처음에 행사의 주제는 제목은 토론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에는 너무 딱딱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럼 또는 컨퍼런스 뭐 이런 영어 표기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저희 청소년 지도사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닌 지역사회나 제3자가
느끼는 청소년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그에 따른 이제 이번 포럼의 주제는 청소년 인구 정착과 청소년 지도사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새로운 구상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조 강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박사님께서 좀 국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강연을 좀 해주셨고요. 주제 발표는 충남 아산에서 배정수 관장님께서 청소년 지도사 동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합 토론과 이제 종합 토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성장 도모, 그리고 전남에서 성장한 청소년이 청소년 지도사로 성장한 사례, 그리고 청소년 인구 정착을 위한 전라남도 정책의 방향, 청소년 지도사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남 도의회 정경선 의원님께서 청소년 지도사 지위 향상을 위한 방향에 대한 소통, 대한 내용으로 다양한 소통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정책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청소년 지도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처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청소년 현장은 보통 사회복지로 분류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소년 기관 운영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5조를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100%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좀 전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지원되는 구조가 상당히 많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또는 높은 지자체나 아니면은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비해서 약 300% 예산이 있는 곳도 있고요. 네. 예산의 어떤 그런 시군별 그리고 기간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많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는 현재 국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부재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공석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부터 시작한 청소년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들은 청소년 현장에 대해서 매우 고충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순한 처우 문제가 아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처우 문제 때문에 이직률도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전남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고 그 청년들이 다시 청소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도권이나 광역도시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남에서 나고 자란 각각의 현장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전남의 청소년들은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에서 더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청소년 현장도 마찬가지로 이번 포럼을 통해서 청소년 인구 정착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소통해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과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도입과 그리고 급여 현실화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청소년 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는 공고사항으로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를 좀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급여 현실화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 전라남도 청소년 지도사 정책 포럼을 통해서 이 청소년 지도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책들이 다양하게 제안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안들이 나왔을까요? 이제 더 이상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인구 유출에 대해
고민만 할 게 아니고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 지도사 임금에 대한 현실화 그리고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요. 그에 대한 가장 시급한 과제를 좀 해결한 후에 전라남도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타 시도가 아닌 우리 전라남도 청소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인구 정착 수단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수당이나 급여의 현실화가 예산 책정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청소년 현장은 그동안 급여나 수당이나 이런 숫자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지역사회에 전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인구 유출 또는 고용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 또 그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매년마다 저희가 뭐 급여 인상, 뭐 수당 개설, 뭐 이런 요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묵묵히 청소년 현장에서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고요. 이 주말 시간에는 각각 현장에 있는 지도사들의 가족보다도 청소년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청소년 현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다양한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분들이 지지해 주시는 게 가장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전라남도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보호자, 지역 주민들도 함께 청소년 현장에 대한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함께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 지도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사회에 알려가는 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 전라남도는 23개 시군 중에 16개 지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라남도 인구 절반이 고령자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2004년 인구가 처음으로 200만이 붕괴되었습니다. 2037년이 되면 약 168만 명으로 우리 전남 인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의 청소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인구 정책이자 지역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희망 정책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을 성장시켜 올바른 시민성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시킬 수 있고요. 그 청년들이 모여서 미래 전라남도에 정착하는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지역 인재형 바른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판단도 되고요. 청소년 현장과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전라남도 청소년 지도사 협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근 정부의 청소년 정책 부재에 따른 어려움이 청소년 현장과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소년 현장과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 비틀즈의 존 레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가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여러분들과 함께 전라남도 청소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들을 두고 흔히 미래의 희망이라고들 하는데요.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사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구축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